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방사선사 김봉관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트랜스카로티드 탑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탑의를 하기 위한 어세스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에서 시작되든 아울터라만 가면 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트랜스피모랄이 대부분 탑의의 정석과도 같지만 20년 전에 크리베 선생님이 처음 탑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환자가 보스피모랄 아테리가 다 오클루전돼서 바이패스했던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트랜스셉탈로 어프로치를 해서 LV 아울타로 안테그리드 방향으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했던 환자였습니다. 어쩌면 탑의는 그 시작과 동시에 논피모랄 어세스 루트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세스 루트 트렌드를 보면 물론 트랜스피모랄이 90% 이상 많기는 한데 이 나머지 10%를 가지고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트랜스 에이피칼, 다이렉트 아울틱 같은 루트가 많이 쓰여지다가 현재는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트랜스 엑실라리 루트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카로티드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환자는 90세 남자였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두고 시비어 AS를 알게 돼서 다리 수술도 해야 되는데 판막 수술까지 같이 하기에는 좀 이 고령인 환자에게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판막은 탑의를 하고 이후에 다리 수술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의 그 아울토 일리악 시티상에서 보스 일리악이 다 토탈인 거죠. 그래서 논피모랄 어세스 루트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어프로치한 거는 트랜스 엑실라리였습니다. 근데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서전 입장에서는 엑실라리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컷다운 시에 너브 인저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카로티드 어프로치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상에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양쪽 모두 5.5mm 이상 충분히 컸고 율리서클도 잘 확인됐기 때문에 탑이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프록토로 오신 고인석 교수님께서 환자 포지션을 거꾸로 눕히고 고개는 딜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환자가 보고 있으면 탑의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양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다 어베일러블 하다면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퍼레이터가 좀 편하다 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흉부외과 교수님이 이게 소리가 좀 안 나서 아쉬운데 그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잘 보이도록 약 2cm가량 서지컬 인시전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거면 이 빨간 튜브가 보이는데 이미 프리클로즈 테크닉을 하듯이 펑처 사이트에 수처를 미리 해놔서 나중에 이실을 당기면 블리딩 없이 지혈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인시전 타임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영상을 다 넘겨야 되는군요. 이렇게. 물론 바로 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클램핑을 하고 세레브랄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 했거든요. 약 3분이 지났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어서 프로시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탑의만 잘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제네랄 걸었고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고 라디알 아테리를 통해서 아울토그램을 하고요. 이미지는 TE 가이던스 그리고 베인 펑처하지 않고 LV 와이어 페이싱으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킨을 통해서 아테리를 펑처하게 되면 스킨이 시스를 어느 정도 고정해 주기 때문에 프로시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와이어가 펑처된 와이어의 진행 방향을 보면 그 어센딩 아울타를 지나서 아울틱 루트까지 다이렉트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또 트랜스 카로티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울타그램 이후에 LV 와이어로 포지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여기서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제 환자를 거꾸로 눕혔으니까 아레이오다 이게 다시 반대니까 에레오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시저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로 아레이오, 에레이오를 판단하시고 환자 기준에서 아레이오인지 에레이오인지 생각해서 프로시저를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울틱 아치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LAO 포지션 필요 없이 커스 오버랩에서 다이렉트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길이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쉬스가 짧게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LV 와이어를 통해서 컨트롤드 페이싱 아에 혈압을 떨어뜨리고 밸브 디플로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혈압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디플로이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아우토그램을 보시면 밸브가 네이티브 애놀루스랑 거의 평행하게 X가 이쁘게 잘 디플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 T 상에서도 새는 게 전혀 없었고, 프레셔 민그라디언트 1, AR 인덱스 45.5, 다이크롭틱 AR 인덱스 3.5로 만족스러운 헤모다이나믹 리절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서 빛이 나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수처를 해주셨고요. 수처 타임은 인시전 타임보다 훨씬 짧게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희가 탑이만 그 펑처에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는 데까지는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가능했고, 전체 프로시저 타임을 생각해도 2시간에서 2시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나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전혀 없이 일주일 후에 다리 수술까지 마치고 퇴원하셨고, 현재는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민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트랜스피모랄 어프로치가 불가능할 때 이런 다른 논피모럴 어세스 루트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포인트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랜스 카로티드를 제외한 나머지 어세스 루트들은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특히 트랜스 엑실라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펑처 레벨이나 펑처 앵글 그리고 발론 오클루전을 통해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게 잘 안 돼서 그라프트 스탄까지 넣어야 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리마테를 써야 되거나 그 캐비지 환자의 경우는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록 레이시인데요. 우리가 카로티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록 레이시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형동 교수님 피셜에 따르면 이 스트로크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크게 첫 번째는 애놀루스의 발론이나 밸브 디플로이 과정에서 생기는 엠볼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어세스 루트가 같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그 아울틱 아치를 지나다 그레이트 커버처에 있는 플락을 긁어서 이게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트랜스 카로티드의 경우는 거의 다이렉트 어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자유롭다. 그래서 다른 요새 대세인 트랜스 엑실라리나 트랜스 카발에 비해서도 스트록 레이시 현저히 낮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트랜스 피모랄과 거의 유사한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그 얼터네티브 어세스 루트는 트랜스 카로티드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정리하면 트랜스 카로티드 탑이는 다이렉트 어세스가 가능해서 오퍼레이터가 디바이스 컨트롤하기도 쉽고요. 밸브가 워낙에 잘 펴지니까 파라밸브랄 릭도 적습니다. 스트록 레이스는 가장 낮고 특히 트랜스 엑실라리랑 비교했을 때도 블리딩이나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전혀 없고 시술 시간도 짧고 조용제도 적겠습니다. 그리고 리마나 플래닝 너브 인저리 받을 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트랜스 피모럴 어프로치가 불가능할 때 최고의 옵션은 트랜스 카로티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라이트 캐로티드 아티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트 캐로티드하고 지금 방금 레프트 캐로티드로 접근하셨잖아요. 네. 라이트 캐로티드는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네. 레프트 캐로티드는 한번 이렇게 에올타를 거쳐서 아치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엑시스가 훨씬 더 어프로치에 유일한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엑시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조정 비슷한데 어차피 서전이 여는 거라.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어센딩 아울타에서 다시 아울틱 루트까지 앵글이 커브가 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더 엑시스가 좋지 않나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메디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젠탈한 거는 메디트론이 약간 불리해요. 일단
밸브 위치 잡는 게 불편한데 다시 이제 리캡처해 가지고 쓰는 게 장점이지만 이 캐로티드 접근할 때는 그 위치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페모랄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에올타를 거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들어가게 되는데 내려갈 땐 직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그 멤브레인 쪽이 맞추게 되면 위에 이제 레프트 코리 사이스 쪽에 이제 밸브가 위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AR도 유발되는 것 같고 좀 많이 유발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레프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도 괜찮은데 차이점이 뭐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트랜스 카로티드는 레프트 어프로치가 퍼스트 옵션은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프로치상 보통 라이트로 코로나 엔조 하는 것보다 레프트 레디얼로 코로나 엔조 하는 게 더 피머랄에 더 가까운 그런 어네토미가 나오듯이 먼저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TCT AP 때 서울 성모에서 트랜스 엑실라리를 퍼켓 체인에서 하는 방법을 이종욱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아무래도 퍼켓 체인에서 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스네어라든지 벌룬 오크루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서전과 함께 하면 이렇게 굉장히 프로션이 짧고 어떠한 컴플리케이션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컴플리케이션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맡기니까 저희가 좀 트랜스 엑실러리가 퍼켓 체인에서 하게 되면 선생님 그 굉장히 많은 복잡한 어떠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지난주에 트랜스 카드를 처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수를 갔다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져와서 저희도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편하겠구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트랜스 에올티 엑실러를 했다가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사망률에 굉장히 좀 현저하게 높게 되는 데이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트랜스 에올틱 AP칼이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 카로티드 엑실러리가 가고 있고 단점이라 보면 저희가 이제 사피엔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라이즌탈 에올타에서 하이퍼블랙스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애뉴라 플랜과 디바이스의 퍼펜디컬 플랜을 만들지 못해서 조금 어려웠던 좀 단점은 있었습니다. 네, 또 레프트로 하신 거예요? 저희도 레프트 카로티드로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가 캐로티드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강준호 선생님. 큰 영향은 없을까요? 저희는 다이렉트 하고 탑이는 잘 돼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 캣방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지. 거기가 캣방이었어요? 네. 하이브리드 룸 캣방 안에 있는 하이브리드 룸이었습니다. 넓은 방이 넓은 방.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는 뭐 마스카라든지 그런 설득이 안 돼서 결국엔 똑바로 눕혀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뭐 큰 불편은 없었는데 우리도 똑바로 눕혀서 거꾸로 눕혀서 했을 때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픽테일은 어디로 어프로치 했었죠? 라디얼로 했을 때 그 환자 선을 올려야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렸습니까? 내려서 내려 해도 네. 오퍼레이터가 뭐 이렇게 커브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큰 불편함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단점은 앵글레이션에 따른 오퍼레이터가 착각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저희만 잘하면 그럴 일은 없어서. 네. 혹시 패널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현골 선생님. 사실은 캐로티드를 저희가 아직 안 해봤는데 캐로티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오퍼레이터가 편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경외과랑 같이 하고 있어서 좀 알아요. 벌룬 오클루전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환자마다 왼쪽 ICA, 오른쪽 ICA에 따라서 뭔가 프로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캐로티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먼저 벌룬 오클루전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쪽이 조금 더 환자한테 좀 덜 위험한 접근 경로인지를 판단하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고려해볼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신경외과 선생님 컨펌하는 것도.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캐로티드 아테리의 그 지혈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수처를 수처로만 미리 해놔서 실만 한 번 수처만 땡기면 하면 블리딩 없이 잘 타야 됩니다. 그래요? 네. 서전들이 다 해주니까 네. 지혈만 안 하더라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까 코멘트하신 게 이제 발룬 오클루전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세레브럴 아테리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CT상에서만 A컴, B컴 잘 확인되면 이걸과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고 저희가 트랜스 카로티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카로티드 아테리 클램핑도 하고 이게 또 엠볼리제이션 돼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냥 지금처럼 어프로치해도 발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정 의심스럽다면 그냥 포패스를 한번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손 딜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카로티드 아테리 맞고 찍으면 되는데 그럴 일이 그게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이 타비가 발전해가는 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범관 선생님 좋은 케이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